남북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 보고인 DMZ. 최근 판문점 선언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삼자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러기 위해선 이곳에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일 텐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DMZ, 비무장지대와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하는 민통선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뢰가 그렇게 많이 매설됐다고 해서 과연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지뢰 매설 지도가 있는 게 DMZ 안에가 518개소에 약 52만 발, 예. 민통선 지역에 741곳에서의 74만 발을 비롯해가지고 예. 네.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매설했지만 그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것이 아하. 약 20만 발 해서 예. 우리나라에 120 내지 130만 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한 80만 발 정도. 그래서 DMZ에는 한 200만 발의 지뢰가 있죠. 네. 그러면은 200만 발 가까이 추정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예. 언제 이렇게 많은 지뢰를 매설했나 궁금해지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지뢰가 전부 6.25 전쟁 또는 6.25 전쟁 직전에 뭐 헬기로 뿌렸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뢰가 매설된 거는 1960년대 초에 쿠바 사태. 또 우리가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64년 9월 11일 파병을 하거든요. 네. 그 파병되고 난에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살짝 발생하니까 네. 북한군이 DMZ로 도발했는 게 61년도부터 70년도까지가 144회에 약 2,700여 명이 간첩이 침투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6.25 전쟁 당시에 지뢰가 매설된 건 거의 한 20만 발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정확한 기록이 없고 예. 많아봤자 미군 기록이나 이런 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만 발이 채 못 됩니다. 사실. 대부분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 이곳에 지뢰를 설치했을 거라는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거는 뭐 기록도 있고 예. 네. 또 제가 지뢰를 조사를 해보면은 예. 그 생산 연도가 그 뚜렷이 나타납니다. 63년, 64년도 생산된 지뢰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방 항해선에 철책이 없었습니다. 60년 우리가 67년 이전에는 남방 항해선에 철책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이 매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땅 속에 매설하는 지뢰, 뭐 발목 지뢰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발목 지뢰는 일단 대인 지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탱크용 지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어떤 지뢰들이 주로 지뢰는 뭐 매설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 대인 지뢰, 예. 그다음에 대전차 지뢰. 대전차 지뢰. 대전차는 뭐 그 우리가 탱크 같은 거 탱크나.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제 사람을 중에도 대인 지뢰 중에도 살상용이 있고 예. 네. 그 부상만 입혀가지고 하는 그 M14 발목지뢰. 예. 바로 이 지뢰가 이제 그런 발목지인데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오신 거는 터지는 지뢰는 아니고 이거는 뭐 내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던져도 네.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직접 가져오신 거죠. 내관이 보시면서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네. 위험하지 예. 않은 지뢰인데 이거는 두 가지 종류 중에 어떤 지뢰인가요? 이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네. 지뢰에서 이 접촉한 부위 밟으면은 발을 예.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네네. 발을 절단해야 되고 손에 이걸 갖고 있다가 예. 이걸 요 손으로 살짝 눌러도 터집니다. 네네네. 그럼 손이 터지면 이 눈이 실명되거나 이 손이 이걸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 대인 지뢰의 한 부상용 대인 예인 지뢰라고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그 전시에 예. 사람이 죽으면은 버려두고 가지만은 예. 이 전우가 부상을 당하면은 두 명이 부처에 가야 되니까 예. 네. 이걸 공격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다 보니까 장마철 이후에 떠내려가서 그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이런 지뢰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인지뢰 피해자의 90%가 이 발목지뢰입니다. 예,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이거는 해주시죠. 이제 그 산에 묻어 놓으면은 예. 폭우가 내리면 이게 가벼 68g이고 비중보다 물보다 낮기 때문에 네. 물에 뜹니다. 여기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근데 예. 지뢰가 작동을 하나요? 예, 이거는 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떠내려가도 이걸 떠내려 가지고 낙엽이나 찌꺼기하고 같이 강가에 이래 네. 가라앉아 있으면은 네네.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다 소변을 본다든가 뭐
그 들어갔다가 네.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 낙엽 사이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그래서 가면서 감수가 밟으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위험한데 이 지뢰가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라고는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 대인지뢰는 그 살상용 대인지뢰는 밟으면 무조건 사람이 죽습니다. 예. 또 어떤 지뢰는 밟으면은 2m 내지 3m 최원래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사방 38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개 소대를 살상하는 그런 그 살상용 대인지뢰가 M16A1이라고 있고 네. 또 M2A4라고 이거는 안에 박격 포탄이 있어가지고 이 공중에 2m 내지 3m 도약에서 폭발하는 이런 지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M14라고 M14. 하는 작은 이 지뢰가 우리나라에 40만 발 정도가 묻혀 있는데 이 지뢰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폭우가 내리면 산에서 높은 곳은 낮은 곳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 없애지 않으면 점점 피해 이 오염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뢰라고 하는 게 이제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번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2015년, 2014년에도 우리 그 국군 장병 중에 지뢰를 밟아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민간인들 말씀하셨던 장마철 이후에 이런 민간인들의 부상 사고나 이런 지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나요? 2015년도 저 북한 목함 지뢰가 DMZ에 도발해서 그 사건은 크게 보론이 되었지만은 예. 그 사건이 발생한 후에 DMZ를 수색 정찰하던 그 병사들이 몇 명이 또 발목을 절단 당한 일이 있고, 예. 네. 작년, 재작년에 그 2년 안에 걸쳐서, 양구 같은 경우에서 그 양구 번지볼이라는데, 예, 예. 거기는 2건이 한 해 생겼죠. 예. 근데 심지어 카자흐스탄의 그 근로자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그 인삼밭에서 일하고 손실수로 겨울에 들어갔다가 돈 내놓은 지뢰를 밟아가지고 네. 외국인까지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전체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뢰 피해자들은 네. 보면은 우리가 2001년도 이후에 사고 해나 보면은 총 66건의 지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 군인이 26건이고 사상자는 32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40건이고 사상자는 57명이었어요. 훨씬 많네요. 사망은 예. 총 12명이 있었는데 네. 민간인은 2명이고 참 군인은 2명이고 민간인이 10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이 그 다치고 또 죽고 하는데요. 그 네. 이유는 군인들은 지뢰가 전혀 없는 도로만 다니면서 경계 근무도 하고 보초도 서는데 네. 민간인들은 지뢰가 방치된 지뢰 옆에서 그런 지뢰 옆에서 농사 짓다가 옆에 이제 그 봄철 같은 산나물 뜯으러 네. 올라갔다가 또 밟고 예. 그런데 지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확인 지뢰지대가 우리가 민통선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2배 정도의 면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고가 많이 나죠. 네, 예. 그런 이유로 접경 지역에 민간인 지뢰 폭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지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지뢰를 제거하러 다니고 계신데 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00년도 우리가 6월 15일 날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참 역사적인 만남이 만남이 있었고 있었죠. 예. 그러고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1사단 수색대장 바로 경의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그 지역 DMZ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색대장이 임기가 끝나서 지금 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이 네. 후임자 설동섭중령을 갖고 작전직을 인수하러 갔다가 네. 후임자 설동섭중직이 DMZ의 군사 분계선 팻말을 하기 위해서 서성거리다가 지뢰를 밟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사고 나자 이제 이정명 중령이 그걸 들어가서 구해가 얻고 나오다 또 자기가 지뢰를 밟아서 2명 다 두 다리가 절단된 겁니다. 예. 두 당시 분 수장님은 다요. 그때 군인 신분이셨고. 내가 1군단 기무부대 방첩 장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그 했던 거죠. 네. 그런 계기가 그러고 있어요. 난 뒤에 바로 내가 이제 1공병여단 지뢰 제거 작전하는 부대를 제가 기무반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DMZ를 저는 잘 알고 네. 또 지뢰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 사고 위험을 알기 때문에 장병들이 지뢰를 사고가 안 나게끔 여러 가지 내가 아이디어를 그 고안을 해서 작전 부대에도 지원도 하고 했는데 해외에서 그때 지뢰 제거 장비를 첨단 지뢰 제거 장비라고 해서 독일에서 29억짜리 대인지뢰 제거 장비 리노 19억짜리 마인브레카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장비들이 20개 이상 우리나라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예, 않았군요.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집 팔아가지고 우리 장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아이고. 그게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네. 네. 지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게 네. 효율적인 지뢰 작업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대북 정책을 같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동의를 위해서는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 DMZ를 생태 평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생태 그 평화를 체험하는 관광지로 활용하면은 네. 이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고 그렇게 될 때 남북한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가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5 선언에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를 만들겠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우리는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지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지뢰와 추진 철책을 제거하고 거기에 그 트레킹 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한다면은 아마 전 세계인들이 누구든지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관광 명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아마 소득이 5,000불은 꿀떡 없는 소득이 5,000불은 올라가는 네. 아주 좋은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그 지뢰 제거를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예. 참 이런 말씀이 지금 귀에 딱 들어오는데 DMZ에 지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뢰 제거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인데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소장님에게 또 실천의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